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지명, 상호, 단체 및 에피소드 등은 실제와 어떠한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듣다 보면 등골이 오싹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목은 캠핑의 기억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서울에 사시는 20대 이수진 씨라고 하시는데요. 이 일은 몇 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수진 씨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해서 정말 빡빡한 회사 생활을 하고 계셨대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캠핑이 엄청 유행하기 전이라서 캠핑장이나 야외가 지금보다는 훨씬 한산했다고 하네요. 수진 씨는 태어나서 쭉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만 살았는데 전 남자친구가 처음 캠핑을 알려줬고요. 사람들로 북적대는 도심을 벗어나 캠핑을 하는 순간이 정말 힐링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전 남친과는 헤어졌지만 캠핑의 매력에 푹 빠진 수진 씨는 직접 텐트랑 캠핑 용품을 사서 나만의 캠핑을 즐기기 시작했대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여자 혼자 캠핑을 하면 꼭 캠핑장에 있는 남자들이 치근덕거리거나 쓸데없는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동생이나 경기도에 사는 친척 동생을 데리고 다니곤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동생도 친척 동생도 모두 시간이 안 됐대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친구가 있었으니 바로 지연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지연이는 얼마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많이 방황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네요. 수진 씨가 전화를 걸었을 때도 지연이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집에서 자고 있던 중이었대요. 수진 씨가 이번 주말에 강원도로 캠핑 가자고 제안했지만 지연이는 피곤하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수진 씨는 계속 설득했죠. 아주 기막힌 곳을 찾았으니 거기 가서 계곡에서 수영도 하고 밤에는 삼겹살에 소맥도 하자고요. 하지만 지연이는 미안하다며 힘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수진 씨가 자기 직전에 지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연이 어머니가 아까 둘의 통화를 들으셨나 봐요. 자꾸 수진이랑 같이 가라고 성화를 하셔서 같이 가서 기분 전환이나 하고 오겠다고 하더래요. 수진 씨는 잘 생각했다며 토요일 아침 9시까지 지연이네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토요일이 됐는데요. 우울해하고 있을 거라는 수진 씨의 예상과는 달리 지연이는 하얀색 원피스에 빨간 꽃이 그려진 피크닉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강원도로 가는 길에도 지연이는 생각과는 달리 꽤 들떠 보였다고 합니다. 수진 씨는 자신이 발견한 완벽한 캠핑 포인트에 텐트를 쳤어요. 앞에는 큰 계곡물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는 정말 멋진 곳이었대요. 텐트를 치자마자 둘은 맥주를 마시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지도 않고 그대로 계곡물 속으로 뛰어들었답니다. 그때만큼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놀았다고 하네요. 한참을 놀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린 수진 씨는 불을 피우기 위해 물에서 나왔죠. 그리고 지연이에게 이제 춥다며 얼른 나오라고 불 피울 테니까 이제 삼겹살 소맥 파티를 하자고 말했대요. 물속에서 지연이가 알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삼겹살과 소주, 맥주를 꺼내고 가져온 수채에 불을 피우는 동안 수진 씨가 계곡을 봤는데 지연이가 보이지 않았대요. 어느새 주변은 전등 없이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져 있었고요. 수진 씨는 지연이 이름을 부르며 찾았지만 계곡에서 지연이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때 누군가 수진 씨 어깨를 탁 쳤대요. 돌아보니 어느새 옷을 갈아입은 지연이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수진 씨가 너 찾고 있었다고 하자 지연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이렇게 말했대요. 여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너무 깜깜하고 꼭 저기 숲에 누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요. 수진 씨는 원래 캠핑이 다 그렇다며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완전한 해방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불을 피워둔 곳으로 갔답니다.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신 둘은 밤이 깊어지자 자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수진 씨가 여기 온 기념으로 사진 한 장 찍자고 제안했죠. 지연이는 좀 무서운데 괜찮겠냐고 했지만 수진 씨는 자기가 있다며 괜찮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으려는데
휴대폰 화면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대요. 분명 둘의 뒤에 서 있는 건 사람의 형체였다고 합니다. 수진 씨가 비명을 지르자 지연이도 깜짝 놀라서 수진 씨에게 안겼고요. 수진 씨가 말을 더듬으며 뒤에 사람이 있다고 했지만 뒤를 돌아봤을 때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곳은 시꺼먼 나무와 풀뿐이었답니다. 수진 씨는 자기가 술에 취한 건가 싶어서 그냥 사진을 찍었는데요. 혹시나 보정이 필요할까 싶어 찍은 사진을 확인하던 둘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대요. 둘의 뒤 수풀 사이로 사람의 형체가 찍혀 있었거든요.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정신없이 달아났답니다. 한참을 뛰다가 수진 씨가 잠깐만 하고 멈췄어요. 지연이가 왜냐고 묻자 수진 씨는 다시 돌아가자고 했죠. 해가 진 뒤라 주변은 매우 깜깜했거든요. 지연이는 무섭다며 반대했지만 수진 씨는 차 없이 어디를 가냐고, 이 밤중에 그러다 조난 당할 수 있다고 설득했어요. 밤에 산이 얼마나 추운데 말이죠. 지연이는 그냥 내려가다 보면 민가가 나올 거라고, 아까 근처에서 본 것 같다고 했지만요. 수진 씨는 안 된다고, 자기가 산을 더 잘 아니까 일단 가보자고, 귀신이더라도 산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답니다. 창백한 표정의 지연이는 마지못해 수진 씨를 따라왔고요. 텐트가 있는 곳으로 온 수진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대요. 왜냐하면 둘이 구워놓은 고기를 먹고 있는 10살 남짓의 아이를 발견했거든요. 수진 씨가 그럼 아까 그게 너였냐고 묻자 아이는 죄송하다고 했답니다. 휴대폰에 찍힌 그 이상한 형체는 길을 잃은 아이였던 거예요. 수진 씨처럼 가족끼리 캠핑을 온 아이가 혼자 가재를 잡으러 나섰다가 멧돼지 때문에 놀라서 달아나는 와중에 길을 잃었다고 했어요. 산 뒤편 캠핑장에서 온 것 같았대요. 수진 씨가 알겠다며 일단 경찰에 전화하겠다고 하자 지연이가 조용히 수진 씨를 잡아 끌었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저 아이가 좀 이상하지 않냐고, 밤에 강원도 산에 저런 아이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조난 당한 것 치고 너무 깨끗한 것도 그렇다고 했대요. 수진 씨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며 지연이에게 핀잔을 줬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름이 뭔지 나이는 몇 살인지 경찰에 연락해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쳤대요. 아니라고, 됐다고 하면서요. 좀 이상한 행동이었죠. 그 아이는 다시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수진 씨가 뭐 하는 거냐고, 이름이 뭐냐고, 이리 오라고 했지만 자꾸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수진 씨가 아이를 잡기 위해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아이는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는 가지 말라고, 우리랑 있으라고, 거긴 위험하다고 외치며 그 아이를 따라 나섰죠. 뒤에서 지연이가 가지 말라고, 무섭다고, 저 아이 이상하다고 소리쳤지만요. 수진 씨는 잠깐만 데리고 오겠다고 하고는 어두컴컴한 산속으로 그 아이를 따라갔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휴대폰으로 경찰서에 미아를 신고했다고 하네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아이가 지나간 방향으로 가던 도중 수풀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수진 씨가 소리가 난 방향으로 수풀을 헤치며 뛰어들었는데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수진 씨는 다시 텐트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수십 분을 헤맨 끝에 수진 씨는 텐트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는데요.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 텐트 주변에 지연이가 보이지 않았대요. 화장실에라도 간 건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수진 씨는 소맥을 홀짝거리며 경찰을 기다렸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경찰관이 신고하신 분이 맞냐고 묻는 순간이었는데요. 큰 나무 뒤에서 시꺼먼 그림자가 튀어나와 경찰에게 달려들었대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경찰관은 뒤로 넘어졌고요. 다른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며 잡은 건 조금 전에 만났던 바로 그 아이였답니다. 그 아이는 경찰관 품에 안겨 펑펑 울었어요. 수진 씨와 만났을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수진 씨가 저 아이가 맞다고, 아까 자기들이 봤던 아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수진 씨를 본 그 아이가 경찰관의 몸 뒤로 숨어버렸대요. 경찰관은 알겠다며 그래도 다행이라고, 이렇게 빨리 찾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 아이를 자세히 보기 위해 수진 씨가 다가가자 그 아이가 몸을 떨며 소리쳤답니다.
오지 말라고, 못 오게 해달라고, 괴물이라고, 귀신이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경찰관과 수진 씨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수진 씨는 아이가 숲에서 겁을 많이 먹었나 보다고 했는데요. 그 아이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답니다. 아이는 귀신이 맞다고 계속 혼자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자기를 데려가려고 했다고, 자기 이름도 물어보고 데려가려고 했다고 울부짖었어요. 수진 씨는 무슨 말이냐고, 혼자서라니, 여기 지연이랑 같이 있었는데 하고 말했죠. 그러고 보니 지연이는 아까부터 계속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는 계속 말했대요. 아니라고, 저 누나가 이상하다고, 계속 혼자서 두리번거리고 소리 지르고 말하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친 뒤에 나무 뒤에 계속 숨어 있었다고요. 아이의 말을 듣은 경찰관들이 수진 씨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답니다. 수진 씨는 아이가 많이 놀랐나 보다며 지연이가 어디 갔냐고 지연이 이름을 부르며 여기 지연이 잔도 있다고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연이 잔을 본 수진 씨는 또 놀랄 수밖에 없었대요. 분명히 홀짝거리면서 마시는 걸 봤는데 잔에 술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수진 씨는 이상하다며 아까 찍은 사진도 보여주려 했는데요. 사진을 본 수진 씨는 다리가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거기엔 수진 씨와 그 아이의 모습만 있었거든요. 지연이는 없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난 며칠 뒤 지연이는 계곡하류 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답니다. 시신은 많이 부패해서 정확한 사인을 찾기 힘들었고요. 노트북에 남긴 유서가 없었으면 그녀가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날 지연 씨가 언제부터 사라진 건지, 어떻게 죽은 건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수진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요. 정말 소름이 돋는 이야기네요. 과연 지연이는 언제부터 수진 씨 곁에 없었던 걸까요? 혹시 처음부터 지연 씨는 캠핑장에 오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계곡에서 놀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